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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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계란과자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지만,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도 비도 오기도 하고, 오, 좋아, 좋아. 갑자기 이제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요. 요거는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나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그런 이야기죠. 오, 근데 그게 비와 연관이 되어 있나요? 비 오는 날이 주로 벌어져가지고요.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딜 가나 번화가에 보면은 인형 뽑기방 뭔지 아시죠? 인형 뽑기방. 알죠? 그 인형 뽑기나 뭐 이런 거 기타 기계들 쫙 깔아놓고 약간 무인 점포식으로 운영하는 인형 뽑기방인데, 제가 한때 이제 그 인형 뽑기나 아니면은 왜 그 버튼 타이밍 맞춰서 눌러서 봉으로 미는 거 있죠? 네. 봉으로 밀어서 떨어뜨려가지고 경품 뽑는, 그거에 좀 심취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약간 그 동네 원정을 다니면서 좀 많이 털고 다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형 뽑기방 이제 하나인데 중심지가 아니고 약간 외곽 쪽으로 빠져있는 약간 외진데에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잘 안 찾다 보니까 거기 가면 이제 항상 물건들이 잘 안 빠져서 그대로 있는 거죠. 게다가 또 그 건물이 제가 그때 당시에 관리하던 건물이어가지고, 저희야 뭐 이제 1층 사장님하고도 왔다 갔다 점검하면서 알았으니까, 사장님 와가지고 저 가끔 놀러와서 뽑기 하는데 물건 좀 바꿔달라 아니면 물건 좀 채워달라 하면 사장님이 그냥 웃으면서 채워주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평상시처럼 그날도 주말에 아는 그 친한 동생과 같이 술을 한잔하고, 야 오늘도 한번 뽑으러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게 됐어요. 네. 같이 가서 그 인형 뽑기방 딱 들어갔는데, 그날 마침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뭐 사람이 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진 쪽에 있는 그 인형 뽑기방을 딱 갔는데, 원래도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진짜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 와가지고 사람이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저는 집게로 하는 것보다 미는 거를 좋아하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막 열심히 뽑고 있었고, 저랑 같이 술을 먹었던 그 동생은 집게로 하는 거를, 인형을 뽑으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솔로였고, 그 친한 동생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있던 상태여가지고 내가 이 인형을 꼭 뽑아서 갖다 주겠다라는 집념을 가지고 막 뽑고 있었는데, 인형이 계속 이제 안 뽑히니까 술도 먹었겠다 계속 돈을 넣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야 그만해라 그러다 돈 다 털린다 이러고 있는데, 형 나 진짜 한 번만 더 해볼 거야 한 번만 더 해볼 거야 하면서 거의 2만 원째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것도 말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만하고 이제 가자 하고 딱 하려고 딱 봤는데, 갑자기 이제 머리가 찡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시참 때 딱 한 번 말씀드린 거긴 한데, 소위 말하는 센 귀신이 근처에 있으면 머리가 찡하고 전기 흐르시 쫙 하고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머리가 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여기 뭐 있나? 근데 이상한 게 제가 그 건물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을 계속 하는 건물이니까 왔다 갔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던 곳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고 있는데, 그 찰나에 어찌됐건 그 동생을 빼내려고 딱 갔는데 그 동생이 인형을 딱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집게로 걸었다 딱 느낌이 와가지고 됐다 하면서 그 동생이 딱 눌렀는데, 집게가 이제 인형을 잡고 쓱 끌고 올라오는데, 그 조그만한 인형들 모형이 아니고 큰 인형들 담아놓은 뽑기 있잖아요. 그 기계였는데, 인형이 쓱 올라오는데 이제 저만 보인 거죠. 인형이 쓱 올라온 그 틈새에 거기에 사람 눈이 딱 보이는 거예요. 네? 거기서 눈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인형을 뽑고 있는 그 동생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이. 그러더니 하얀 손가락이 살며시 나와가지고 그 인형 끌려 올라온 밑에 그 상표 같은 거 이렇게 라벨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맞아. 그거를 딱 잡고 싹 아래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형이 올라오다 말았는데, 얘가 잡고 당기니까 인형이 이 집게로 올라오는 힘보다 당기는 힘이 가니까 집게로 올라오다가 툭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뽑히는지 알았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거 보자마자 말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 동생이 돈을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얘가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걸 하면 또 다른 걸 또 땡기고 있고 옆에 있는 걸 하면 또 옆에 있는 거 땡기고 있고 제가 한 3-4번 정도 지켜봤거든요. 계속 이제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너는 이거를 못 가져간다는 듯이.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게 있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이제 인형 딱 들어 올리고 떨어뜨리면 약간 중간에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눈이 하나만 보이는데 공간이 비면서 눈 딱 2개가 있는데 눈 2개가 되는 순간 얘가 한쪽 눈은 그 동생을 보고 한쪽 눈은 저를 보는 거예요. 눈 2개가 따로 보는 거예요. 순간 이제 본의 아니게 그 귀신 한쪽 눈하고 제 눈하고 눈이 마주친 거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선 돌린다고 인형 쪽으로 이게 초점을 흐리긴 했는데 이미 걸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동생 냈다 그냥 뒷덜미 잡고 야 가자 이러고 나왔어요. 가자 이러고 나오면서 이제 뒤를 쓱 돌아왔죠. 그랬더니 그 인형 뽑기 기계 안에 그 인형 속에서 사람 형체가 쓱 일어나는데 이게 진짜 완전 피부가 완전 새하얀 근데 아무것도 안 걸치고 있어요. 완전 피부가 새하얀 아무것도 안 걸친 그 귀신이 쓱 일어나가지고 쓱 돌아오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 이제 거기서 더 기겁을 했죠. 그래가지고 모르겠다고 그냥 그대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동생이 나 저거 뽑을 수 있었다고 아까 올라오는 거 못 봤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동생한테 그 동생은 이제 제가 보는 거를 아는 동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생한테 야 형이 사실은 거기서 내가 귀신을 봤다. 그러더니 뭘 봤다고 이러는 거예요. 귀신 봤다고 했더니 아니 왜 거기에 귀신이 왜 있대? 그럼 뭐야 귀신이 못 붙게라도 했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한이가 와 저 사장님 이제 귀신까지 알바로 고용하는 거냐고. 예.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뭔가 지금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뽑게 하려고 지금 대기를 타는 것 같다 내 느낌에. 근데 니는 그 사람이 아니었던 거고 난 하필 또 그걸 또 내가 봐버려가지고 난 진짜 모르겠다. 이제 당분간은 쟤 안 보이기 전까지는 저 집은 가지 말자. 이러고 있던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다를 떨다가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 1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날도 또 하필 또 비가 또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네네. 근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보통 비 오는 날에 저희 쪽 직종 같은 경우는 장비들이 습기에 좀 약간 취약한 장비들이 많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네. 근데 하필 그 비 오는 날 저녁에 한 10시 한 반 정도쯤이었을 거예요. 기억 10시에서 10시 반 정도쯤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문제의 그 인형 뽑기 방이 있는 그 건물에서.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비 막 억수로 쏟아지는 상황인데 거기 자체가 이제 난리가 났으니까 소리가 나고 알겠다 하고 이제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그 건물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맨 위에 꼭대기부터 쓱 한번 둘러보면서 한두 군데가 동작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들어오고 저기도 들어가지고 제일 높은 층부터 쓱쓱 돌면서 다 잡으면서 가고 있는데 보니까 1층도 동작을 했더라고요. 예. 1층도 동작을 한 상태여가지고 1층 한번 돌아봐야겠다 했는데 건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쓱 꺾어서 가는데 문제 그 인형 뽑기 방 있죠. 그 인형 뽑기 방에 거기에 딱 동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몇 달 지났으니까 저는 이제 까먹고 있었죠. 그때 봤던 그 귀신을. 그래가지고 저기 있네 해가지고 그 인형 뽑기 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인테리어를 막 빡세게 안 해놓으시니까 1층에 지어진 데 같은 경우는 천장이 좀 높은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천장이 뭐 낮더라도 사다리 같은 게 있어야 될 판인데 높으니까 큰 사다리를 찾으러 갔어요. 큰 사다리를 찾아가지고 사다리를 짊어지고 막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인형 뽑기 방에 사람이 한 분이 들어가셨더라고요. 사람이 한 분이 딱 들어가시는데 그 뒤따라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들어가시는데 두 분이서 이제 커플인가 봐요. 처음에 들어가신 분이 남자분이었고 두 번째 들어가신 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일단은 사람 들어갔으니까 저도 이제 가서 사다리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이거 작업 좀 잠깐만 할게요 한 다음에 장애를 구하고 나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막 열심히 장비 부속을 교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니까 뒤에서 대화 내용을 막 들었거든요. 여자분이 이제 남자분한테 나 이거 인형 뽑아달라 그랬더니 남자분이 이제 나 이거 잘 뽑는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뽑기를 하는데 그 기계인 거죠.
귀신 들어가 있던 기계. 그때까지도 저는 이제 잊어먹고 있었으니까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막 하면서 아유 또 커플 와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제가 솔로였으니까 아유 또 염장질 하고 있네 이러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몇 번 실패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여자분이 옆에서 막 아 왜 이렇게 아깝게 자꾸 놓쳐 오빠 잘 좀 해봐 막 이러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안 뽑히나 보다 하고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중간에 갑자기 번뜩 생각이 스친 거예요. 잠깐만 저기 그 기계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쓱 쳐다봤어요. 사다리에 살짝 그 한 반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저는 지대가 높은 데서 쳐다보니까 그 커플들은 제가 쳐다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쓱 봤는데 그 안에 아니나 다를까 인형을 딱 그때 또 마침 뽑는 순간이었거든요. 딱 들고 있는데 안에 제가 그때 봤던 그 허연 그 눈이 또 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인형을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쟤 뭐냐 진짜 악질이다. 왜 저러고 있지? 뭐 때문에 그러고 있지? 그러고 있는데 남자분이 이제 하다가 아 진짜 안 돼. 당기기로 해봐야겠다. 딱 그러고 있는데 남자분이 옆기기를 옮겼는데 여자분이 이제 호기심이 생긴 거죠. 아 이상하네 뽑힐 것 같았는데 나 이거 내가 한번 뽑을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돈을 딱 넣으셨어요. 네. 그러고 인형을 딱 집는데 저는 아유 이분 너무 좀 돈 좀 털리시겠구나 했는데 딱 잡았는데 그 귀신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삐끗하고 놓쳤어요. 잡았는데 옆쪽으로 잡은 거죠. 집게 두 개로만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인형을 삐끗하고 놓치니까 귀신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여자분이 아 이거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더니 돈을 넣고 슥 이제 기계가 내려와서 딱 잡으려는 찰나에 이제 갈고리 들어갈 때 있잖아요. 갈고리 들어갈 때 이제 인형들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 틈을 타가지고 귀신이 손가락으로 인형을 슥 갈고리 쪽으로 밀어 놓더라고요. 그런데 인형이 잡혔어요. 그러더니 쓱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잘 봤어요. 유심히 잘 봤는데 인형이 갈고리 매달려 있는 이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동하면서. 그렇죠. 귀신이 손가락으로 그걸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여자분이 그 인형을 뽑았어요. 예. 그 인형을 뽑고 나서 와 뭐지? 왜 저 여자는 뽑게 해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그 인형 뽑은 거를 여자분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와 신난다 하면서 인형을 잡고 딱 끄집어내는데 인형만 끄집어내지는 게 아니고 머리 있죠 머리. 예. 머리만 있는 애가 인형을 깨물고 있어요. 딸려가는구나. 그래서 그 인형을 뽑는데 그 머리까지 같이 뽑혀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여자분은 머리만 있는 그 귀신이 물고 있는 그 인형을 뽑았다고 좋다고 그러고 챙겨갖고 나가시는 거예요. 예. 이게 대체 뭔 상황인가 싶은 거죠. 예. 그러고 나서 그 여자분이 이제 남자분한테 막 자랑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그거를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쟤는 뭐지 하면서 딱 그 인형 뽑기 기계를 딱 봤는데 그 기계 안에서 그때 분명히 제가 봤을 때만 하더라도 그 귀신이 완전 무표정이었거든요. 진짜 아무 표정 없이 죽어 있는 거냐 그냥 멍도 아니고 그냥 딱 고정된 굳어있는 표정으로 있었는데 진짜 입모양이 막 그 네. 완전 너무 폭소해가지고 막 미친듯이 막 깔깔깔깔깔하는 입모양 있잖아요. 입모양이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입안은 새빨개가지고 그렇게 웃고 있는데 눈은 미동이 없어요. 입만 그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선은 여자분한테 계속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저거 뭐냐? 이러고 있는 찰나에 그 커플들이 인형 뽑았으니까 나가잖아요. 저도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어차피 작업은 끝났으니까 제가 그거를 보고 있느라고 거기 있었던 거지 안 끝나서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이제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빠르게 챙겨가지고 나오고 사다리 갖다 놓고 막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건물 나서가지고 저도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장비 갖다 놓고 이제 거기 담당자분한테 전달하고 뭐 쓸 거 써놓고 막 이러고 이제 하고 나올 때까지 한 시간이 한 30분 조금 안 되게 소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찰나인데 차를 가지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지역을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부평이에요. 부평, 인천 부평. 인천 부평인데 그 돌비님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상가 쪽에 있는 그런 골목길들은 이렇게 길이 좀 안쪽에 좁게 나 있잖아요. 맞아요. 문화의 거리 그쪽 쭉. 예, 차가 다니는 게 되게 좁게 나 있잖아요. 길들이 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슥 해서 서행을 쭉 하고 있는데 앞쪽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해가지고 딱 보니까 차가 일단은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비는 계속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근데 앞에 딱 보니까 그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어요. 사람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데 그 차랑 부딪힌 것 같더라고요. 그 여자분이에요. 예. 그 인형 뽑아가지고 좋아하셨던 그 여자분. 차에 치여가지고 쓰러져 계신 거예요. 그 남자친구분은 구급차는 부르셨는지는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분은 그 운전기사분, 그 차 운전하는 그 사람하고 이제 막 언성 높이면서 싸우고 있었고. 예. 저는 이제 딱 그걸 보니까 뭐지 하고 있는데 그 여자분이 그 다리 쪽을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다리 쪽 아프다고 막 다리 이러고 있는데 그 인형에 붙어있던 그 머리 있잖아요. 걔가 다리를 물고 있더라고요. 그 머리가 다리를 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턱 딱딱딱딱 하면서 다리를 계속 자글자글 씹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와 이거 뭐냐? 이런 다음에 혹시 머리가 저랑 눈 마주칠까봐 마주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후진을 쓱 해가지고 원래 하면 안 되는데 후진을 쓱 해서 옆에 골목으로 빠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돌려서 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야 이거는 대체 뭔 일이냐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그때가 요즘 때처럼 막 장마철이었거든요. 비가 또 막 오고 막 하는 날씨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막 전화가 여기저기서 오고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전화가 그 건물에서 또 왔는데 그날 토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그때 전화 온 거는. 그러니까 그 전에 갔던 거는 이제 평일 날 밤이었는데 토요일 날 저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주말인데 또 비 오는 밤인데 또 가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투덜투덜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난 때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는 진짜 제발 거기만 아니어라. 제발 1층 거기만 아니어라.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도착을 했는데 장비를 보자마자 좌절했죠. 1층이더라고요. 그리고 딴 데를 돌았는데 없더라고요. 예. 그 지난번에 바꾼 거 말고 딴 거 있죠? 딴 게 고장 났더라고요. 그 가게더라고요. 예. 또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오. 봤던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막 밖에서 이제 담배만 막 피우고 있었는데 그때 가게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남자 그 셋이서 친구인가 봐요. 우르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 저 사람들 따라서 들어가면 좀 덜 무섭겠지 하고 따라서 들어간 다음에 똑같이 죄송합니다 작업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 그분들이 셋이서 야 이거 뽑을까 이거 뽑을까 하면서 막 고르시는데 이제 문제의 그 기계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문제의 그 기계로 다가가셔가지고 제가 속으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 이랬는데 한 분이 돈을 넣으시더라고요. 돈을 넣으셨는데 제 친한 동생처럼 아니면은 그때 봤던 남자처럼 귀신이 거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이형복이 딱 넣고 첫 방만에 귀신이 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이 인형을 뽑았는데 그 인형에도 지난번처럼 머리만 있는 귀신이 그 인형 칵 물고 나오고 예. 그리고 다른 친구분도 그 세 명 중에 다른 친구분도 또 돈을 넣고 하는데 그 친구분도 귀신이 또 인형을 밀어줘요. 네. 그리고 또 뽑으면은 또 머리만 있는 애가 또 그거 딱 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인형 자판기가 아니고 귀신 자판기인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친구분이 할 때는 그때는 귀신이 인형을 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기준으로 안에 있는 귀신이 어떤 기준으로 인형을 몰아주고 그 인형에다 귀신을 하나 그 머리만 달린 애를 하나 물려서 장착을 시켜서 내보내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귀신의 기준은 모르겠는데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분 셋이서 한 분만 못 뽑았으니까 예. 나머지 두 분이서 이제 한 분을 막 놀린 거죠. 너 니만 못 뽑았다. 봐봐라. 우리는 한 방이 딱 뽑지 않느냐. 니 지금 벌써 얼마를 넣는데 못 뽑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하고 나서 저 둘 지난번에는 교통사고 났었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정리하고 나와버렸어요. 남들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해봐야 뭐 그냥 소위 말해서 이제 미친놈 취급받으니까 그냥 별일 없어야지 하고 그냥 지난번에 그거는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쓱 하고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를 하고 차를 갖고 쓱 나가는데 앞에 이제 보니까 제 차를 갖고 가니까 보니까 이제 앞에 봤던 그 남자 세 분이 정면에 봤을 때 이제 세 갈래 길이었거든요. 네.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진 직진 하나,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 하나, 왼쪽으로 가는 거 하나인데 그 세 갈래 길 이제 센터 그쪽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네.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옆으로 빠지겠지 하면서 쓱 가고 있는데 그 세 분이 센터로 가는 순간 왼쪽 길에서 그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가 그대로 오는데 이제 빗길이잖아요. 예. 빗길이다 보니까 얘가 제동이 안 걸려가지고 그대로 쳐버린 거예요. 와. 그대로 쳐버렸는데 한 분 치고 두 분 치고 세 번째 분은 이 오토바이가 이제 어찌됐건 부딪히기 전에 살짝 꺾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오토바이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분도 다치시긴 했는데 맨 오른쪽에 있던 분은 안 다친 거예요.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그분이 인형 못 뽑은 그분이에요. 다친 분 두 분은 인형 뽑은 그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똑같이 그때 여자분 다리를 물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가슴팍 있는 옆구리 이쪽을 막 미친 듯이 물어뜯고 하나는 막 어깨 이런 데를 막 물어뜯고 하더라고요. 한 분은. 그래서 거기 막 아프다고 막 하고 사람들 난리 났고 저는 제 눈앞에서 이제 어찌됐건 사고가 난 거니까 그때 제가 바로 119 전화해가지고 구급차 바로 호출하고 네. 어찌됐건 제 차에 그때 블랙박스에 찍히고 했으니까 사고 장면이 그래가지고 그 구급차에서 보내고 그쪽에 이제 보험사 나왔길래 그쪽에서 이제 목격자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 그냥 제 거 차 블랙박스 복사해서 주고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떻게 좀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그 제일 왼쪽에 있던 분은 직격으로 맞으셔가지고 이거 왼쪽에 있는 갈비뼈 있잖아요. 갈비뼈가 다 나갔다고 하시고 한 분은 그 튕긴 거 오토바이 튕겨 올라오면서 이게 어디 뭐 핸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거기 어깨 쪽을 잘못 맞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깨뼈 쪽에 골절되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친 부위가 다 걔네가 씹어먹고 있던 그 부위인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그 후로는 제가 어차피 가야 되는 상황이긴 해도 그냥 솔직히 그 이후에는 비 오는 날 동작을 하거나 그래도 그냥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 건물에서 만약에 똑같이 그랬다 하면은 층수 확인한 다음에 1층이면 그냥 안 갔어요. 이게 너무 공포여가지고. 예. 근데 그 이후로 그 인형 뽑기방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 근처 안 간 지가 좀 오래되긴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인형 뽑기방이. 네. 근데 그 기계는 갖다 빼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계만? 네. 오. 근데 이제 기계를 빼고 나서도 그 일이 비슷한 류의 일들이 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장님은 눈치를 채실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루는 사장님이 인형 충전하려고 인형 딱 충전하시고 나서 인형을 뽑고 나가신 손님이 그 사장님 눈앞에서 사고가 난 걸 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 사장님이 이거를 그 인형 뽑고 나가신 손님이 본인 눈앞에서 사고가 나는 거를 여러 번 보신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야 우연으로 취급을 하겠는데 여러 번이 아니까 이 사장님 같은 경우도 약간 그 미신 이런 거를 좀 잘 믿으시는 분이셔가지고 그 어떤 기계에서 뽑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봤는데 제가 봤던 그 기계였던 거죠. 그래서 그래 이 기계를 드러내버리면 괜찮겠지 하고 그 기계를 드러냈는데 기계를 드러낸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그냥 어차피 건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제가 뽑긴 안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장님 이거 기계 바꾸셨네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이 기계가 조금 그래가지고 바꿨어 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는 내막을 아니까 그리고 어차피 그 관리실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앞에서 사고 났었잖아 이러면서 막 얘기 다 해주시거든요. 예.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바꾸셨나 보다 했는데 분명히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또 이제 그 관리실 계신 분이나 어차피 제가 그 근처 다른 건물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 전에 사고 났다고 막 그러면서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또 얘기를 막 해주셔가지고 뭔 사고요? 그랬더니 저 앞에 저 건물 인형 뽑기하고 나오던 총각 사고 나가지고 병원 실려갔잖아 막 이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분명히 기계를 바꿨는데 그럼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그 건물을 관리했던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상황이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갈 일이 없는 거죠. 별로 크게 가고 싶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도 그 귀신이 인형 밀어 넣었는지 그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야, 소름 끼친다. 사고를 유발을 하네. 아니, 인형 뽑기 안에서 그렇게 나와서 그럴 줄은 상상도 못 하겠는데. 근데 또 희한한 게 날씨 맑은 날 있잖아요. 제가 맑은 날도 갔을 거 아니에요. 맑은 날엔 없어요. 맑은 날엔 사람들이 뭐 인형을 뽑아가든 안 뽑아가든 맑은 날은 신경도 안 써요. 비 오는 날만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겠다고. 근데 네. 제가 느끼는 바로는 네. 그 귀신이 사람을 골라가면서 인형을 줬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만 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저를 노렸을 텐데 안 뽑아서 근데 그랬나? 안 뽑으셨잖아. 네, 그렇죠. 저는 집게 안 뽑았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셨잖아요. 저는 뽑았으면 거의 뭐. 그렇죠. 근데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못 본 사람들이잖아요. 공통점은. 네, 그렇죠. 저는 보니까 안 뽑았겠죠. 그렇죠. 못 보는데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노린 게 아닐까? 어느 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죠. 하지만 네. 그렇지 않고서는 귀신이 해를 가할 수가 없다고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거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쪽 근처에 아시는 분들 아직 좀 계시니까 최근에도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있어. 아니 뽑는 거 그렇게 보면서 왜 말리지 못했냐 이러신 분도 있는데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나 인형 뽑기 돈 넣고 막 하고 있어.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요 이거 귀신이 이렇게 밀어놓고 있고 뭐 하고 있어요. 뽑지 마세요. 이러면 아이고 니 오니까 별의별 사람 많네 이러지 대부분. 안 그러겠어요? 그죠? 그냥 비 오니까 왜 미친 인간이 그러면서 그냥 한번 웃으면서 에헤 하면서 밖으로 나가면 아이고 안쓰러워라 이런 반응밖에 없어. 현실에는 우리처럼 진짜요? 귀신이 있어요? 하면서 뽑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봐서.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오늘 계란과자님께서 저는 비 오는데 인형 뽑기가 나오길래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했더니 이런 전개로 이루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네 아예. 그래도 나름 순한만 얘기입니다. 그냥 뭐 사람들이 좀 많이 다쳐서 그렇지 순한만 얘기예요. 근데 인형의 귀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 뭐 인형 뽑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만약에 귀신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어떤 것든 다 그래요. 술집에도 귀신 많다고 하잖아요. 죽이라고 해서. 술집은 가면은 저도 이제 뭐 술집 안 간 지는 좀 됐지만 예전에 술집만 왔다 갔다고 할 때는 그 왜 노래 크게 틀어놓은 술집들 그런 데들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노래를 틀어놓으니까요.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난리 나요 난리.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계란과자님 너무 또 이야기 재미나게 무섭게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자, 방금은 지역은 말씀하셨죠. 인천 부평에 있는 한 인형 뽑기 거기서 목격을 했던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이렇게 따지면 인천 부평 그곳에만 귀신이 있다, 이건 아니에요. 어디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고 자꾸 사고를 일으켰던 한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옆에도 있는걸요? 왜 그걸 모르시고 그런 데만 귀신이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콩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도 일본에 관련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오가는, 많이 다니는 그 지하철역에서 길을 잃고 헤매신 적이 있나요?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콩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일본의 지하철역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약간 무한 지하철역. 무한 지하철역? 네, 무한열차 아니에요, 그죠? 네, 아닙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그 역의 이름도 나옵니까, 혹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역 바로 이름까지는 제가 말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키모시갱이 그 역은 아닌 거죠? 유튜브에 유명한 그 역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는 히무라 선생님 제자분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안 계신 분이 계셔요. 그 요코 씨라고 할게요. 여자분이거든요. 이 요코 씨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이 얘기는 최근에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리고 얘기를 조금 확인을 받은 거고 실제로 들은 거는 상당히 예전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으로 여행을 갔을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잡았을 때 무슨 역 근처에 있는 숙소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하니까 그 요코 씨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거기 살았었어. 그래요? 되게 우연이네요. 그리고 그 역에서 내가 무서운 일도 겪었지 하고 되게 즐겁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요코 씨가 사셨던 곳은 도쿄에 있는 카미이타바시라는 역 근처예요. 카미이타바시 역 근처는 대부분 학교하고 주택가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제 요코 씨가 고등학교 때 일본은 야자가 없고 부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귀가를 하거든요. 밤 늦게 귀가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부활동이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아도 된다 허락을 받았나? 그러셔가지고는 좀 늦게 귀가를 하시게 됐대요. 저도 그 근처에 이제 숙소를 잡고 일본에 여행을 가봤으니까 아는 거지만 카미이타바시역으로 가려면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밤늦게는 이제 지하철이 한번 빠꾸로 돌기도 해요. 지하철이 빠꾸로 돈다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꾸로 돈다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게 열차가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이게 무슨 역에 섰다가 방송 한번 하고 그대로 뒤로 가요, 열차가. 깜빡 졸아가지고 그 뒤로 간 열차에서 안 내리신 거예요. 원래 내렸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다시 한두 정거장 뒤로 갔다가 다시 내려서 다시 지하철을 탔으니까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어버린 거죠. 밤이 늦고 이제 카미이타바시역에 딱 내렸어요. 카미이타바시역이라는 역에 대한 생김새를 살짝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층에 이제 식당이나 상점이 조금 있고 개찰구를 통과해서 들어오면요. 계단을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쪽에 노출돼 있는 승강장이 있어요. 노출돼 있다는 거는 아예 승강장이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계단을 통해서 이제 개찰구 넘어가면 이제 야외인 거죠. 그런 승강장이고 지하는 없고요. 양쪽으로 사람 탈 수 있고 가운데에 레일이 있는 그런 승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렸는데 조용하더래요. 당연히 엄청 늦은 시간이니까 이거 빨리 집에 가야겠다. 엄마가 많이 걱정하시겠다. 그래가지고는 통통통통통 이제 걸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승강장을 지나서 개찰구가 나가려고 했대요.
계단을 올라가고 뭐 이래가지고 개찰구고 나가려고 했는데 계단을 올라왔는데 복도가 너무 길어 보이더래요. 양쪽으로 막 갈래길이 나누는 그런 자질력도 아니고 작은 역이라서 양옆으로만 나가면 어떻게든 나가지는데 너무 길더래요. 그걸 걸어가는 시간이. 걸어도 끝이 안 보이는 복도를 계속 걷는데 느낌이 쎄해져 오는 거예요. 점점 발걸음이 빨라지고 처음에는 터벅터벅 걷다가 뛰다가 타다다다 엄청나게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어도 끝으로 못 가고 있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뛰다가 서가지고는 숨을 못 마시면서 어쩌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 벌벌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 끝으로 못 가는 거지?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자기 보이도 딱 꼬집어보고 눈을 감았다가 떠봤는데도 계속 그 자리인 거래요.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가지나 반대편 중간향으로 뒤로 뛰어봤대요. 똑같아요. 결국 개찰구 나갈 때는 맨 끝으로는 못 넘어가고 계속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승강장으로 다시 내려갔대요. 계단을 타고. 승강장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쪽 말고 반대쪽으로 한번 계단을 올라와 보자 하고 보통 계단이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잖아요. 해서 반대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올라갔대요. 이번에는 반대쪽 계단이 엄청 멀리 있는 것 같더래요. 양옆은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반대쪽 계단이 엄청 멀리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도 양옆은 좁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대로 가봐야지 하고 뛰어가서 개찰구 쪽으로 내려갔대요. 내려가지더래요. 그 계단을 다다다다다다 계속 내려갔는데 계단이 안 끝나요. 원래 나가면은 가본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가면은 바로 개찰구 통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계단이 안 끝나요. 계속 내려가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도 걸어봤대요. 핸드폰이 신호만 가는 거예요. 계속 신호만 가요. 엄마도 왜 전화가 안 받지?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나 무서워 이러면서 계속 내려갔는데 계단만 보고 내려간 거야. 앞이 아니라 이제 계속 내려가니까 어느 순간 계단이 딱 끝나더래요. 나 이제 개찰구 나왔나 보다 하고 고개를 딱 들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카미이타바 지역은 외부로 노출된 승강장이 있는 지하철역이고 지하는 없어요. 지하 승강장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 동네 사는 사람이고 이사를 가본 적도 없어요. 카미이타바 지역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나왔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그 근처 이제 전철로 통학할 수 있는 데가 갔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역인데 생전 처음 보는 지하 승강장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지? 여기가 어디지? 지하 승강장이 없는데? 고 또박또박 걸어갔는데 옆에 지하 승강장이니까 지하철 가는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은 스크린도어가 많이 없어요. 머리끝까지 올라오면 스크린도어가 많이 없고 실제로 그분 나이대를 생각하면 스크린도어가 없는 게 맞기도 하고요. 그 바람 소리가 휘 하고 들리고 자기 발걸음 소리만. 일본은 이제 여학생들 신발까지 지정해주니까 구두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똑깍한 구두 소리만 들리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발을 멈췄어요. 왜 발을 멈췄느냐 하니 자기 구두 소리라고 했잖아요. 구두 신고 있다고 했잖아요.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똑깍 자기 발소리를 이겨야 돼요. 저쪽에서 맨발로 밟는 것 같은 발소리? 되게 마른 발바닥으로 땀기가 전혀 없는 마른 발바닥으로 이제 딱딱한 바닥을 밟는 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뒷걸음질을 치셨대요. 뒷걸음질 치니까 똑깍 하고 자기 구두 소리가 나겠죠? 자기 구두가 똑깍 하고 이렇게 뒤로 가면은 밖에 발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점점 빨라진대요. 뒤로 그냥 돌아 뛰었대요. 계단을 향해서. 이렇게 뛰는데 뒤에서 말소리도 같이 겨벅겨벅 하고 뛰더래요. 계단을 향해서 갔는데 계단이 어찌나 멀리 있던지 엄청 뛰어서 거의 뭐 앞으로 몸을 숙이고 뛰면서 자기 앞에 있는 계단을 손으로 짚으면서 뛰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엄청 다급하게 뛴 거죠. 뒤가 엄청 올라갔대요, 계단이. 그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지고 내려올 때하고는 다르게 올라왔더니 1층이 아니라 승강장으로 가는 통로 있죠. 1층보다 위에 있는 거기인 거예요. 다시 올라온 거죠. 숨을 모아가시면서 안 따라오나? 하고 밑에 내려다봤대요. 눈이 마주쳤대요. 계단 밑에서 시커멓고 팔이 엄청 긴 사람 형체가 노란 눈을 하고 있더래요. 흰자 검은자 구분이 없이 그냥 노란 눈. 그거를 가지고는 팔을 길게 늘어뜨렸는데 허리를 굽힌 것 같은 형상이라고는 하지만 팔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었대요. 서 있는데. 계단 위에 있으니까 자기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뭐야 무서워 하고 반대쪽으로 또 뛰었죠. 너무 무서우니까 움직일 때마다 계속 뛰시는 거예요. 다다다닥 뛰는데 뒤에서 겨벅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것 같아요. 반대쪽으로 뛰어내려갔죠. 내려갔더니 이번에는 드디어 개찰구가 보였어요. 잘 됐다 하고 교통카드를 꺼내가지고 빠르게 찍고 나가야지 하고서는 눈을 거의 감다시피 하고 뛰었대요. 그래서 개찰구에 딱 해가지고 몸을 던지듯이 찍고 나왔는데 개찰구를 통과했는데 자기 몸이 개찰구 밖으로 나간 게 아니라 그냥 180도 돌아서 뒤로 돌았더래요. 나는 개찰구로 나갔어요. 그 기계를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바깥 풍경이 보여야 되는데 시야가 확 도는 것 같더니 내가 들어온 그 개찰구로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아서 안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나간 거죠. 돌아버리겠는데 그 귀신이 귀신? 요괴? 모르겠어요. 팔긴 애가 그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노란 눈이 동그랬는데 초승달 모양으로 슉 휘더래요. 너무 놀래가지고 카드를 다시 찍고 다시 밖으로 나가봤대요. 똑같아요. 기계를 통과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데 요코씨는 180도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 큰 그 바닥까지 깊이는 팔로 바닥을 막 두드리더래요. 그게 꼭 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방방 뛰는 모습 있잖아요. 원숭이들 방방 뛰는 모습처럼 타다다다닥 두드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는 도망을 가려고 어디로 가야 되지? 하다가 옆에 그 식당이 있거든요. 개찰구 옆에. 내가 그냥 개찰구를 통과를 하지 말고 뛰어넘어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개찰구 옆에를 어떻게 뛰어넘으셨대요. 그냥 카드를 안 찍고 뛰어넘었는데 넘는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지더래요. 개찰구 기계를 잡고 넘었나 아니면은 담을 넘으셨나는 잘 기억이 안 나시는데 뭔가를 일단 뛰어넘었대요. 카드를 안 찍고. 근데 뛰어넘으면은 이게 평지니까 내가 대충 내 발이 이쯤에 닿을 거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들. 근데 우리 계단에서 맨 마지막 한 칸 더 있는 줄 알고 밟으면은
슉 떨어지는 느낌 들죠? 그 느낌이 슉 들면서 넘어졌대요. 눈을 떴는데 그 복도 위로 다시 올라가 있더래요. 2층 통로 위로 다시 올라가 있으니까 그 팔긴 놈의 뒤통수가 보이더래요. 그랬더니 이놈이 머리를 부엉이처럼 머리만 이렇게 끼끼끼끼끼끼 돌아서 자기를 다시 보더래요. 눈은 웃고 있어요 아직. 그때부터 이제 광란이 일어난 거예요 머릿속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내려갔다 저기 내려갔다 뛰어갔다 하는데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기억에 나는 거는 계단을 내려가면은 1층이 안 나오고 지하가 나올 때도 있고 지하 승강장을 쭉 미친 듯이 달려보기도 하고 거기 있을 리가 없는 지하 승강장에 달린 거예요. 있을 리가 없는 지하 승강장을 쭉 달려보기도 하고 거기도 끝까지도 가봤대요. 끝이란 게 있더래요. 끝에 있는 승강장으로 다시 올라오면은 끝에 있는 그 계단으로 다시 올라오면은 개찰구가 있는 거기에 갔는데 거기다 다시 나가려고 해도 뛰어넘어도 못 나가겠고 카드를 찍으면 무조건 180도로 돌더래요. 그런 사이에 그 귀신은 마치 놀리듯이 약간 거리를 두고서 계속 그 웃는 얼굴로 쫓아오는 거예요. 계속 뛰다가 대차게 넘어졌대요 아주. 완전 대차게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숨차고 더 이상 못 뛸 것 같더래요. 아이고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잘못했다고 빌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그냥 긴 팔로 바닥을 슬슬 훑으면서 자기한테 점점 다가오기만 하더래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가지고는 쩔뚝쩔뚝거리면서 뛰신 거예요. 쩔뚝쩔뚝거리면서 막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본인 체감으로는요 한 3시간 4시간은 그렇게 뛴 것 같대요. 요코치 말로는 자기가 운동부 소속이었대요. 육상부 같은 거였는데 그 체력은 자신이 있어서 그때 한창 때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뛰어다닐 수 있었다고. 한참을 도망다니다가 정신을 놓고 도망다니면서 뒤에 그게 오나 고개를 싹 돌렸는데 그게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벌리고 논리질 쫓아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논리질 쫓아오고 있었는데 뒤로 보면서 이제 거리가 얼마나 오나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면서 보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뛰어요. 뛰는 것 얼마나 기괴하게 뛰냐면은 팔이 길다고 했잖아요. 다리를 그렇게 계속 전속력으로 하면서 그 긴 팔을 천장으로 뻗어져 있잖아요. 천장에 있는 뭐 구조물 같은 거 막 잡으면서 껑충껑충 뛰듯이 다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완전 공포에 떨면서 막 뛰는데 쿵 하고 뭐하고 부딪혔어요. 뭐 기둥이나 그런 게 있는 위치가 아니어도 뭐하고 부딪혔지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눈앞에 웬 할아버지가 서 있어요.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냥 등산복 일본 할아버지들이는 평범한 옷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골프 치러 가는 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한 할아버지가 지팡이에 딱 짚고 자기 앞에 그냥 꼿꼿이 서 있더래요. 지팡이에 짚고서 허리를 펴고선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점점 더 빨리 달려오더래요. 너무 무서운데 본능적으로 그 할아버지 바지가랭이를 잡고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이랬대요. 일단 할아버지가 코 양옆으로 난 수염을 쓱쓱 만지면서 에이, 이 사람 없는 시간일 줄 알았는데 사람이 들어와 있네? 하시더니 요코시 손을 딱 잡아주면서 아이고 그래 무서웠지? 나가자! 하고서 뒤로 딱 돌아서 가더래요. 요코시 손을 잡고 따라갔는데 뒤에 저 따라와요 하는데 고개 딱 돌려보니까 그게 되게 분하다는 듯이 씩씩거리면서 눈도 코도 입도 안 보여 그냥
팔이 엄청 길고 눈이 노란? 그런 보이는데 이게 눈을 부릅뜨고서는 씩씩거리는 숨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어느 정도 가까이서 그렇게 하고 있었냐면 할아버지 손을 잡고 할아버지가 반대편으로 이제 나가자고서 걸어갔잖아요. 거의 바로 코앞까지 와 있었어요. 근데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할아버지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니까 천천히 따라오더래요. 그 계단을 올라가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고개 싹 돌리더니 지팡이로 그놈을 막 그 딱밤 때리듯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저리 가 애비 저리 가 가자 애비. 이 쫓으니까 이게 그 아까 말했잖아요. 천장을 그 긴 팔로 막 짚으면서 올 정도면은 그놈의 전체적인 크기가 보통 크기가 아니에요. 사람보다 훨씬 클 텐데 이거 할아버지는 상당히 작으셨대요. 고등학생인 본인보다 조금 작은 정도 할아버지? 근데 나이가 들어서 쪼그라든 느낌에 지팡이로 딱딱딱 막 때리니까 움찔움찔하더니 이러면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내더래요. 가래 끓는 것 같은 그르렁거리는 소리. 이러면서 눈만 부릅뜨고선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할아버지 손을 잡고 나오니까 할아버지도 그 전철역 안을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돌다가 개찰구 앞으로 아까 180도 돌아서 나왔던 그 개찰구 앞으로 할배 손잡고 나가 이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역사 안에 있는데 역사 안에 계속 남아 계시고 그 개찰구에서 이제 손을 잡은 상태로 개찰구 바깥에 나가는데 손을 이렇게 쭉 잡고 있었는 거죠. 이제 개찰구를 사이에 두고 손만 잡고 있는 형태가 되잖아요. 요코 씨의 몸이 완전히 나가는 걸 보고 손을 놓기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나갈 때 무슨 가게 앞에 가방이 하나 있을 거다. 그것 좀 치워라. 되게 피곤하단 표정으로 거기다가 그런 거 놓지 말랬네. 좀 치워라.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손에 딱 놓으시니까 할아버지 모습이 그러니까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드디어 역 바꾸고 나왔어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요코 씨가 원래 내리던 개찰구인 거예요. 나와서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좌우편에서 아이고 요코 하고서는 요코 씨 어머님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니? 너 무슨 일 있었어? 아이고 이건 또 뭐야? 무금 왜 이렇게 까졌어? 아이고 전화를 받아야지. 전화기는 왜 사줬는데? 타박을 가시는 거예요.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한테 내가 전화했는데 엄마 나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렇게 오금보가 터지신 거죠. 그 막 얼싸안고 울다가 전화기 열어보라고 전화 엄청 많이 했다고. 전화기를 딱 열었는데 한 30통은 와 있더래요, 전화가. 근데 시간은 밤 12시를 조금 넘겼대요. 본인 체감으로는 새벽 한 3시, 4시 될 때까지 그렇게 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가 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러니까 요코 씨 어머니가 불교를 좀 진지하게 믿으셔요. 아유 그래도 누군지 모르셔도 참 보살님이다 도우셨다. 그래서 오면은 집에 갔는데 뭐라고 하셨다고 마지막에? 무슨 가방을 치워달랬어 가게 앞에. 그래서 그 가게 앞으로 갔더니 되게 낡은 가방이 하나가 있더래요. 특별하게 생기진 않았고 좀 어르신들 메고 다니는 가방 있잖아요. 학생들 거보단 조금 이제 패션 감각이 떨어지고 좀 꾸깃꾸깃한 가방이 있더래요. 그 가방을 들어서 딴 데다 갖다 놨대요. 누구 가방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일단 길 건너에다가 갖다 놨대요. 가로등 옆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가방을 들었는데 가방이 엄청 무거웠거든요. 가방을
열어봤대. 내려놓으면서 살짝 열어봤는데 뭐 어르신도 들고 다닐 만한 잡동사니? 그런 게 막 있고 이상한 거 없는데 했는데 돌멩이 하나가 있더래요. 진짜 평범한 돌이더래요. 가방에 웬 돌? 그렇잖아요? 보통 가방에 돌을 놓고 다니나요?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놔두고 그냥 가달랬으니까 가방을 놔두고 집으로 가셨대요.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학교를 가지 말고 절에 갔다 오자.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절로 가신 거죠. 스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공양도 드리고 절도 올리고 나오면서 스님 중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신기하네요. 제가 한번 같이 가보아도 될까요? 따라 나오셨대요. 그래서 카미이타바 지역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시다가 가방을 놔둔 곳하고 가방이 원래 있었던 곳하고를 보시고는 책을 이렇게 저렇게 보더니 하시더래요. 스님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저 자리가 놓으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음양학이나 풍수지리 이렇게 지형 지목을 보는 학문에 있어서 특정한 물건을 놓으면 안 되는 자리란 게 있대요. 예를 들자면 저희 현관에서 마주 보는 데는 전신거울 놓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정한 거를 놓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돌이 그거였나 봐요. 그 자리에 그런 돌이 있으면 안 된다. 아무 돌이나 다 그 자리에 놓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특별히 놓으면 안 되는 종류의 돌이 있는 자리다, 저 자리는. 근데 재수없게 누가 놔두고 간 거예요, 그거를. 그 자리에 특정한 돌이나 특정한 뭐를 놓으면은 그 지하철역 안에 있는 기운이 엉클어진대요. 일반 사람들이 보통은 엮이면 안 되는 장소랑 통해버린다는 거죠. 기운의 흐름을 끊어서. 원래 통해야 되는 기운이 끊어져서 그래서 요코 씨가 이상한 공간으로 섞여 들어갔을 거라고.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구나. 신기한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이렇게 공포에 떠시다가 마지막으로 여쭤봤대요. 그럼 그 어르신은 누굴까요? 스님도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글쎄요, 그렇게 그런 데서 맘대로 빼줄 수 있는 사람이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데 지나가는 도사님 아니면 너구리 아닐까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더래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왜냐면은 다시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분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하고 운을 떼시고는 스님이 다음부터는 혹시 그런 거 있으면은 조심하세요. 먼저 봤을 때는 먼저 치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하고서는 그렇게 그 일을 끝을 내게 됐대요. 엄청나게 헤매는 그 무서운 기억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럴 수밖에 없지. 만약에 내가 그 당사자가 돼봐요. 그쵸.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좋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약간 좋게 안 끝난 것 같기도 한 게 요코 씨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귀신을 보는 눈을. 귀신을 보는 눈이 아니라 본인의 취향의 눈을 떠버린 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런 무서운 현상을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오, 뭐야. 겪을 땐 너무 무서웠는데 한 번만 더 겪어볼 순 없을까? 나중에 가서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짜릿하더래요. 고향감마저 느껴지고 그런 걸 찾아가고 싶더래요. 그래서 요코 씨가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그런 데를 찾아다니기 시작하셨대요. 흉가, 터널 이런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그런 현상을 다시 겪어보려고 굉장히 위험하게 행동하고 다니셨대요. 그러다가
이 키무라 선생님 사무소에 들어가게 된 게 성인이 돼서 그런 데를 막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하지 말란 짓은 다 하고 다녔대요. 한 번이라도 더 겪고 싶어서. 그러다가 키무라 선생님네가 마침 AS 서비스처럼 자기네들이 한번 보고 간 데를 다시 보러 가셨는데 마주친 거예요. 호되게 혼을 내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사무소 취업하라고 신문이 날 때까지 보고 해결하고 다니는 걸 해줄 테니까 여기 명함 보고 생각이 있으면 차라리 취업하러 와라 하셔서 취업을 하러 가신 게 키무라 사무소에 들어가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열정 하나로. 열정이라기보다는 광기죠 이거는. 미친 거예요. 예. 그분이 결혼해서 퇴직할 때까지 정말 위험한 현장을 본인이 가고 싶어서 따라갔대요, 다. 이제 결혼을 해서 좀 그 광기가 좀 누그러졌나 싶기는 한데, 결혼하신 뒤 얘기는 잘 못 들었거든요. 네. 이제 키무라 선생님 통해서만 거의 듣다 보니까. 근데 듣기로는 야, 그러니까 결혼하고도 똑같대요. 와, 오늘 이야기 자체가 무한 지하철역, 그러니까 빠져나올 수 없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홀린 거잖아요. 그래도 그 의문의 노인을 만나서 할 수 있었어요. 만나서? 그러니까. 예. 아직도 그게 누군지는 키무라 선생님 짐작이 안 간대요. 너무 가능성이 있는 설화나 아니면은 사례도 많고, 근데 이건 헤매는 일이 일반인들한테도 종종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이상하다. 그쵸. 내가 여기 자주 다니는데 왜 길이 안 나오지? 이런 느낌으로. 나 맨날 퇴근할 때 2역에서 내리는데 오늘따라 그 지하철역에서 자꾸 길을 엉뚱한 데로 갔다가 한참 시간 지나서 나온다던가, 아니 뭐 나 나간 출구인데 오늘따라 길이 헷갈린다던가, 그런 일들이 일반인들도 종종 많이 겪는데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항상 그래서 다니는 제가, 곳인데. 누군가는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가 모르는데 겪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네?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게 너구리라고 불렸던 거에 이제 바케다누키라는 요괴잖아요. 네, 그건 이름 거 기억해요. 네, 이제 바케다누키라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변장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본에서 많이 알려진 요괴로서. 그렇게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장난을 좀 좋아하는.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뭐 여우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 좀 다르긴 하겠죠. 둘이 유명하니까 일본에서는. 자, 오늘 콩님 정말 기묘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가끔씩 콩님이 이렇게 노인분들 연기를 하잖아요. 할머님이든 할아버님이든 이렇게 연기를 해주실 때 진짜 이분이 갑자기 나이를 먹으셨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건데 콩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또 연기까지 해주시는 거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이야기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이 되기 위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야기도 여러분들도 항상 다니는 지하철역에서 길을 헤매신 적이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